네, 안녕하세요. 중등 역사권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우와. 자, 여러분들 또 신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역사가 단순하게 어떤 과거의 사실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참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제 진심이에요. 진짜로. 시험 잘 봐요. 선생님 500만 명이라니까. 500만 명 시험 잘 보셨습니다.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시험 점수 잘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인지를 꼭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한번 좀 수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인류의 출현을 배웠어요. 그죠? 자, 어디 배웠나? 호모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지. 우리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파란시스 배웠죠? 그죠? 그 다음이 누구였지? 호모 아락투스. 그 다음이 누구였죠? 호모 네안데르탈시스. 그죠? 네안데르탈시스. 그 다음이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처음. 이때부터 이제 걷기 시작했어. 하지만 똑바로 걷는 건 아니지. 어쨌건 그러다 보니 간단한 도구를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에렉투스 똑바로 쓰는 거야. 아프리카를 탈출했어. 이제 마음껏 세상을 향해 갈 수 있어. 그러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 강력한 무기, 바로 불, 그리고 언어. 그래서 베이징, 그 다음이 자와까지 이제 갔다라고 설명드렸지. 호모 네르탈렌시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이 있는데 우리 현생 인류와는 연결이 안 돼. 호모 사피엔스, 바로 이들이 우리의 현생 인류였다. 바로 크로마뇽인으로 연결되고 바로 이 후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인류의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해 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냈던 구석기 시대를 한번 보자고. 구석기 시대,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잘라내는 그 기준점은 뭐냐? 바로 농경의 시작이라는 거. 너무 중요했지. 그지?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는 공통적으로 평등사회야. 평등사회지만 농경이 시작됐다는 사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구석기는 지금 뗀석기 중에서도 대표적인 바로 주먹도끼다. 와우, 이 주먹도끼가 정말 세계 인류사의 혁기적인 발전이 이 경기도 연천군 정곡리 한탄강에서 발견됐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여기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면 간석기. 무엇보다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했다. 농사를 지으니까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다. 그지? 농사를 지으니까 뭔가 자연에 대한 어떤 경외감,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생겼다. 다 농사야.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뭐 가락바퀴 같은 옷을 또 해입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야. 하여튼 구석기와 신석기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공부 좀 해놓으라. 움집도 있었고. 하여튼 농사를 지으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나오는 현상들. 요게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기억했죠?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구석기, 신석기를 뛰어넘어서 이제 청동기 시대를 배울 거야. 이 청동기 시대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구분점, 바로 계급사회의 출현이라는 거. 요게 이제 차이점. 요게 이제 차이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잘라서 이런 걸 하나로 묶고 그 뒤를 묶어서 그 구분점 바로 계급사회라는 거. 구석기와 신석기를 잘라내는 건 농경사회고 그 앞시대와 뒤시대를 잘라내는 것은 바로 계급사회라는 거. 요거 이제 인지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과연 청동기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문명의 발생과 국가의 형성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명의 탄생. 자, 이제 문명이 탄생한 거야. 문명. 이 그럴 문자에다가 발글 명자잖아. 이거 뭐야 이게 기록이잖아, 기록. 아, 그렇구나. 문명이 왜 내가 얘기했지? 기록이 없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고? 선사 시대라고 한다고. 그지? 이제 기록이 있는 시대로 접어드는 거야. 이게 바로 문명이야. 자, 문명의 발생 배경을 한번 볼 텐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청동기를 사용했다는 사실. 청동기를 사용했다는 사실. 요거 이제 기억 좀 해놓고, 자, 청동기 사용했는데 이때 이제 문자, 왜냐면 문명이니까 문자 있고, 그 다음에 그 청동기 사용하면서 이제 많이 전쟁들을 해. 자, 그 얘기를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아. 요 사회 변화와 이제 맞물려 들어가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청동기 시대가 들어서면서 왜 신석시대도 농사 짓기 시작했나 그랬잖아, 그지? 농사를 짓는데 청동기 시대 들어오면 농사 기술이 발전한 거야. 신석기 시대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아직 농사 기술이 발전한 시대 아니야. 왜냐면 처음 짓는 거니까. 그래서 넉넉하진 않아. 남는 건 없어. 그냥 그것도 부족해. 농사를 짓지만 부족해. 그러니까 사냥이나 채집을 통해서 보충을 했단 말이지. 근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남어. 봐봐. 신석기 시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만큼의 식량이 필요한데 농사를 지어서는 요 정도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냥이라든지 채집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채워 넣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사람이 살아야 돼 필요한 식량이 이 정도인데, 이게 웬일? 이만큼을 더 생산을 해내는 거야. 왜? 농업 기술이 발달한 거지. 그만큼 시간이 흘렀으니까 농업 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만큼이 더 남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잉여물, 남는 거라고. 남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남어? 그럼 이 남는 거 갖고 많은 사람들이 더 골고루 나눠서 더 행복하게 살 텐데,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이 잉여물을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거야. 싸우면서 이 많은 잉여물을 한 사람이 뭐 독차지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바로 지배자가 되는 거야. 지배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바로 피지배자. 이렇게 지배자와 피지배자와 지배자로 나뉘는 모습, 이게 바로 계급이라는 거잖아. 이런 계급 사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농업 기술이 발달되어서 잉여물이 남았지만 그 잉여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모습들, 그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이 1인 지배하고 있는 이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서 만든 게 뭐야? 이게 바로 국가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이제 상대방과 맞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야. 봐봐. 너희들 그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때 왜 뭐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친구들 주잖아. 그지? 그래, 줄 때 좋아.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때 만들어지는 초콜릿이나 사탕을 만드는 친구들이 누군지 알아? 바로 너희 또래의 그 아프리카. 그 가난한 아이들이 그 초콜릿 또는 사탕 이런 거 만드는데 자신들이 그 정말 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정말 돈 만큼 받으면서 아주 하루 종일 초콜릿 녹여가면서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초콜릿과 사탕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뭔가 좀 축하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너희 또래 누군가는 너희들의 어떤 그런 행복을 위해서 초콜릿을 계속, 사탕을 계속 누군가는 만들고 있다. 똑같은 나이에. 이때 만들었던 이 모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 사실 좀 알면 초콜릿 나누고 사탕 나누고 좋아. 나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때 이 초콜릿 속에 담겨있는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이 어떤 갖고 있는 그 힘들어하는 어떤 그 노동의 어떤 모습들도 한 번쯤은 기억해 주라는 거. 역사를 알고 있는 친구들과 모르고 있는 친구들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거든. 역사를 모르는 친구들은 오로지 나만 아는 거야. 나의 행복, 나의 기준만 아는 거야.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알고 과거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해하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러면서 좀 이렇게 건강한 시민들이 성장이 되는 거거든. 역사를 배우는 일이야. 선생님하고 강의 들은 친구들은 좀 그랬으면 조금은 그런 나만의 어떤 그 행복과 나만의 어떤 즐거움 속에 담겨지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꼭 잊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요게 이제 바람이야. 어? 자, 어쨌든 요게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뭐 도시가 성립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연결되는 거잖아 지금. 그지? 뭐 당연한 거야 이게 지금. 왜냐면 자기들끼리 이제 울타리를 세워가지고 지켜내야 되니까. 사회바, 계급바세 얘기했지, 그지? 그다음이 사유재산. 왜냐면 이게 사유재산이지. 내 거야 내 거. 불평등 사회니까 내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뭐 도시에서 도시가 또 연결된 국가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서 이제 세계사에 아주 유례가 없는 문명들, 대표적인 문명들이 등장하는데 그 4대 문명이 이제 여기.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지도를 봐야 돼, 지도를. 자, 지도를 보면서 봐봐. 자, 먼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쪽의 문명은 뭐라고 하냐면 빠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이렇게 보면 요쪽으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가지. 이게 이제 지중해. 왜 지중해야? 지중해 빰빰빰빰빰빰 이렇게 흐르고 있고 요게 이제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요게 이렇게 또 강이 흐르고 있잖아. 그렇지? 여기가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여기가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여기가 이제 나일 강이거든.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간은 기본적으로 강가에서 살 수밖에 없어. 왜냐면 강가에 가면 물이 있잖아. 그리고 그 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강가 주위는 굉장히 땅이 비옥하거든.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강가 쪽으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그런 거거든. 자, 이러면서 모든 문명은 바로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출발.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우리나라 가장 큰 도시 다 강을 끼고 있어. 서울 어디야? 한강 끼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처럼 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더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문명이 있을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집트 문명. 인도에 가는 인더스 강이 있거든. 거기에 인더스 문명. 인더스 강. 그 다음이 중국. 황허강과 양스강을 중심한 중국 문명. 요게 이제 4대 문명이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중국. 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을 합쳐가지고 오리엔트 문명이다. 오리엔트 문명이다. 라고 이야기해. 요거 오리엔트라고 하는 그거는 뭐냐면 유럽인들이 봤을 때. 유럽인은 동쪽에 있는 문명. 해서 오리엔트 문명.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지금 이쪽에 있잖아. 유럽인들이 이쪽에 있을 때 딱 이 두 문명을 보니까 두 문명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 둘, 요게 바로 동쪽에 있는 오리엔트 문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지. 됐지? 자, 4대 문명의 위치 잘 봐두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 자, 갑니다. 자,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요 문명부터 한번 보자고. 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요 강 사이. 강 사이. 여기가 바로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요 사이가 지금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벌어지게 된 건데 요게 지금 어떤 나라일까? 이런 걸 알면 좀 재밌는데. 세계사를 공부하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여행 갔을 때 진짜 도움이 돼. 어차피 여행을 갈 거거든. 여행 가는데 솔직히 여행을 가서 볼 수 있는 게 역사하고 현대적 건물밖에 없어요. 역사를 모르면 그만큼 그 여행에서 많은 부분을 놓치고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적어도 세계사 정도의 어떤 그 흐름 정도만 잡고 있으면 나중에 여행 가면 진짜 도움된다. 대박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세계사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는 나중에 배낭여행, 내가 얘기했잖아. 배낭여행 여러분들 꼭 가셔야 돼요. 나중에 대학생 될 때 내가 얘기했지. 역사 2에서 얘기했구나. 역사 2에서 때 얘기했는데 하여튼 방학 때 한국에 있지 말어. 외국에 나가서
럭셔리한 배낭여행은 하지 마. 그거는 의미 없어. 아주 배고픈 배낭여행. 그거 많이 하세요. 하고 오면 진짜 쑥 큰다는 느낌을 한번 받을 거야. 근데 그때 배낭여행을 할 때 역사를 좀 알고 있어야 확실히 빨리 이해가 되거든. 이게 참 뭐 솔직히 미안한 말이지만 수학은 대학교 졸업하면 벌 쓸 일 없다. 물론 수학 선생님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살아가면서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추론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 아주 필요한 학문이지. 그런데 써먹을 때 실용적으로 써먹기에는 이렇게 졸업하면 이렇게 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 과정에서 어떤 그런 논리성을 딱 키워주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이 훌륭한데 실제로 이걸 딱 대학교에 넘어가면 이제 쓸 일이 별로 문과 친구들은 별로 쓸 일이 없다는 게 문과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세계사는 어차피 여행은 죽을 때까지 하거든. 그때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지금 어느 나라에 있냐면 여기가 어디냐면 이라크야, 이라크. 이라크 그 옆쪽이 이란이잖아. 이라크야, 이라크. 이라크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라크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별로 폭탄이 터질것같아서 별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 이라크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뭐야? 이라크가 바로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야? 라고 하니까 땡기더라고. 그냥 하도 요즘 언론에 보여지고 있는 이라크 하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가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어 라고 하면 그래? 그럼 지구라트 한번, 그 신전이거든? 지구라트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 이런 느낌,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역사를 알고 있으면 지금의 어떤 현재의 나라와 이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자, 근데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기가 어떤 특징이냐면 이게 중요해. 개방적 지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뻥 뚫려 있어. 다 뚫려 있어 그냥. 뻥 뚫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위에서 쳐들어오기가 참 쉬워. 참 쉬워. 뭐 그냥 막 쳐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냥. 이게 뻥 뚫려 있어. 그러니까 이 비옥한, 여기 되게 비옥한 지역이거든. 이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벌어지겠어. 이 청동기 시대는 전쟁의 시기거든. 어떻게든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막 인간들끼리 막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의 주인이 자주 바뀔 수밖에 없겠지. 개방적 지형에서 나온 그 이유야. 그 이유야. 자, 어쨌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출발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 수메르 사람들. 수메르 사람들이야. 수메르. 여기 도시국가들이 많이 있거든. 예, 그 저기 이제 수메르. 그 수메르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 지구라트라는 곳이 있는데, 지구라트. 이게 뭐냐면 신전 정책. 그러니까 신전이야, 신전.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지구라트라고 그래. 지구라트. 마치 피라미드처럼 생겼다. 헷갈리면 안 돼. 지구라트 사진하고 이집트의 피라미드 사진하고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 지구라트는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사진 딱 보고 나서 요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라크 쪽이야. 요거 딱 연결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자를 썼냐면 바로 쐐기 문자. 내가 볼 땐 급했던 것 같아.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글자도 급해. 그냥 그냥 그 쐐기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그러니까 전쟁이 많으니까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같아.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예민해가지고 그냥 글씨도 뾰족뾰족 아주 날카롭게 뾰족뾰족 이런 어떤 그림들. 여유가 없어 이 사람들은. 전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개방적 지형 막 쳐들어와. 그러니까 막 뾰족뾰족 쐐기가 이제 빡 박아놓는 뾰족한 어떤 그 화살표 모양이거든. 이런 쐐기 문자를 썼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60진법. 우리는 지금 뭘 쓰지? 우리는 10진법이잖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딱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11, 12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 사람들 60진법 썼다. 지금도 60진법을 쓰는 게 있는데 그렇지. 시계 1초, 2초, 3초, 4초, 60초 가야 1분이잖아. 이런 게 60진법이야. 이런 60진법을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썼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은 현세적이 뭐냐면 그냥 현실적이야. 내가 죽고 나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왜? 이제 또 쳐들어와. 야 도망가자. 야 또 쳐들어와. 야 싸우자. 막 이런
그저 현실에만 지금 집착해 있는 사람들이야. 워낙 전쟁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로지 현실이야. 내세, 아이고야, 그거 신경 쓸 여유 없다. 야, 완전히 그냥 현실만 꽂혀 있는 사람들. 그렇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현세적 다신교를 믿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태음력. 우리는 지금 양력이야, 음력이야. 1월, 2월, 3월, 4월. 우리는 지금 양력 쓰고 있잖아. 그지? 뭐 이제 설날 같은 경우에 이제 음력을 따져가지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태음력을 썼다는 거. 메소포타미아 태음력. 그 다음이 점성술. 점 보는 거야. 뭘 보고? 이 별성자거든. 별 보고 점 치는 거야. 요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 전쟁이 하도 많다 보니까 낮에는 전쟁하고 밤에는 별 보고 달 보고, 태음력이 이제 달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 별 보고 달 보면서 오늘 하루는 참 힘든 시간이었어. 또 전쟁을 했네. 내일 또 쳐들어오겠지? 아, 힘들다. 별똥별 떨어진다. 내일 누가 죽나 보다. 어떡하냐. 막 이러지 않았을까.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어떤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개방적 지형 때문에 나왔던 그런 모습들 이해하면 되는데, 수메르인들이 이렇게 가는데 오래가 못 가. 또 바뀌는 거야. 계속 바뀌는 거야. 이번에는 바빌로니아 쪽으로 이제 주도권이 넘어가네. 바빌로니아 쪽으로 넘어가서 이건 이제 아무르인들이 또 이제 주도를 하는 거거든. 계속 바뀌어, 이 사람들은. 주도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안쓰럽다, 정말. 자, 이 아무르인들이 주도를 하는데요. 이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 뭐가 있냐면 바로 법전이라는 게 나와. 이게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법전이라는 거 나오는 거지. 왜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청동기 시대야 전쟁을 해 남아있는 재산, 이념을 이런 것들을 지켜내려고 해. 그런 과정 속에서 국가라는 게 생겨. 그러면 당연히 지켜내야 되는 원칙이라는 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게 뭐야? 그게 법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거지. 그게 바로 함무라비 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야. 함무라비 법전. 꼭 기억해야 돼.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법전. 반드시 기억.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법전. 이 함무라비 법전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다. 눈에는 눈이야. 이에는 이야. 보복주의야. 보복주의. 예를 들면 이거지. 선생님, 제가요 제 뺨을 때렸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함무라비 법전에 가면, 그러냐? 내가 판결하마. 너도 제 뺨을 때려라.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의 핵심 보복주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 어떻게 합리적인 것 같아?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이 합리적입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글쎄, 그럼 사람을 죽였어. 그럼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렇겠지.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여야 되겠지. 그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는 그 사람을 죽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그 이유 속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교화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요게 지금 요즘에 어떤 그 트렌드잖아. 그지? 근데 이 당시에는 짤 없음. 사람을 죽였네? 그럼 너도 죽어야 돼. 너 10,000원 훔쳤네? 그럼 10,000원 내놔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보복주의가 함무라비 법전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긴 오래 못 가. 계속 전쟁이야. 계속 전쟁. 이번에는 또 누구야? 따단, 히타이트인들. 히타이트인들에게 멸망하는데, 왜 히타이트인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 청동기였지? 이야, 철기를 갖고 와. 철기를 갖고 와. 이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 철기를 가지고 막 들이닥치니까 청동하고 철하고는 게임이 안 돼. 예를 들면 이거지. 청동칼과 철로 만든 칼 부딪힌다. 이야, 짱! 왜 하잖아. 이게 칼과 칼끼리 딱 부딪히잖아. 그지? 칼과 칼이 딱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동칼은 어떻게 되면 쓱 하고 잘라진다. 그만큼 철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청동으로는 철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수가 없는 거거든. 결국 히타이트인들한테 결국 바벨로니아 왕국은 멸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진짜 보면 알겠지만 봐봐. 수메르인들이 주도했지. 그래, 오래 못 가. 다음은 아무르인들이 주도를 해.
이 아모르인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이야. 바빌로니아 왕국이야. 그런데 또 이번에는 철기를 갖고 있는 히타이트인들한테 망해. 근데 히타이트도 오래 못 가. 나중에는 아스리아한테 또 내준다. 아스리아 진짜 완전 폭력적인 나라야. 오, 되게 무서워. 그런데 또 역시 못 가. 나중에는 결국 페르시아로. 페르시아 문명이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거구만. 페르시아 문명이 바로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그 수메르에서 출발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연결되는 거구만.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왜 그리스랑 싸우잖아. 영화 300. 그 문명. 이 문명들이 이렇게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나중에 그리스랑 싸우는 거구만. 알겠지? 이런 흐름이야, 이런 흐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변해. 그만큼 비옥한 영토인데 개방적이라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가 쪽 페르시아 쪽, 이 페르시아 쪽 어떤 그쪽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네.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두는 거지. 역사가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어쨌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렇게 개방적 지형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바뀌어 나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그런데 이제 다음을 볼 거야. 이제 이집트 문명을 보려고 그래. 이집트 문명. 이쪽 나일강. 중요해. 지형을 볼게. 지형을. 독특하다 여기.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개방적 지형이라 그랬잖아. 그지? 여기는 폐쇄적 지형이야. 봐봐. 여기는 폐쇄적 지형이야. 이거 되게 중요해. 지형이 정말 중요해. 완전 폐쇄돼 있어. 이게 보면 이 나일강이잖아. 이 밑에 선생님 이 밑에 뚫려 있잖아요. 아프리카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는 거 같지? 가봐. 안 뚫려 있어. 요 밑에 뭐가 있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하라 사막. 여기 사하라 사막이 있거든. 갈 수가 없어. 어떻게 가 이거를? 이 당시에는 못 가. 아래 막혀 있지. 여기는 또 그 공원들이 쫙 있거든. 여기도 막혀 있지. 여기 바다지. 게다가 여기 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아주 요 홍해 해가지고 여기 아주 좁은 길. 그 외에는 연결되질 않아. 여기는 딱 폐쇄돼 있는 거야. 이쪽 이 메소포타미아 이쪽은 그냥 막 뚫려 있는데 여기는 여기만 지키면 돼. 여기만. 그럼 어떻게 갈 수가 없어 여기는. 딱 폐쇄돼 있는 거야. 얼마나 쉬워. 그냥 문만 딱 걸어 잠그고 있으면 되는 거야. 문만 걸어 잠그고 누구세요? 해가지고 네, 쳐들어오려고요? 문 안 열어줄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야. 방법이 없어. 아까 왜 철기 갖고 있는 히타이트인들이 왜 여기 무너뜨렸다 그랬잖아. 그지? 히타이트도 이집트 친다? 근데 못해. 그 철기를 갖고 있는 그들도 못해. 그만큼 여기는 완벽히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세상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통일왕국 유지. 고마워해야 돼 너희들. 시험 범위를 확 줄여줬잖아. 여기는 여기 아까처럼 수메르, 아무르, 거기서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딱 이집트야. 왜? 여기는 그냥 통일왕국 유지됐거든. 그만큼 지형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디서 살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되게 살기 좋은 나라인 건 맞는 것 같아. 영국 같은 경우 가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 거기는 햇빛이 별로 안 나. 근데 우리는 정말 쨍쨍한 어떤 그런 날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지? 그런 데 사는 사람들하고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좀 성향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폐쇄적.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은 이 안에서만 사는 거야. 근데 이 나일강이 또 정기적으로 딱 때에 맞춰서 범람을 해주네. 넘친다는 얘기지. 넘치면 뭐가 좋냐면 그 밑에 있는 강 밑에 있는 그 굉장히 좀 비료 성분들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올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일강 주변에 있는 이 토양들이 얼마나 비옥하겠어. 진짜 내가 볼 때는 이곳이 천국이네. 이곳이 천국이야. 농사 지으면 농사 잘 되고 외적들의 외침도 없고 이곳이 천국이네. 나일강의 정기적 범람으로 농업이 발달하고 당연히 도시국가 형성되겠지. 그지? 자,
정치를 볼 텐데 정치는 신정 정치. 뭐 근데 신을 중심으로 한 정치는 이건 뭐 이 당시 그 고대 문명에서 다 있는 거야. 이거는 신정 정치는 있고 그 다음이 따단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 전제 정치를 합니다. 파라오 태양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제 이집트 한번 가봐야지 또. 뭐 보러 간다? 피라미드. 바로 이 파라오를 모셔놓은 무덤이잖아. 그거 한번 보러 가야지. 자, 이 사람들은 너무 넉넉해. 너무 여유가 있어. 아, 이렇게 여유로운 삶? 아까 메소포타미아 어땠어? 야, 오늘 하루야 먹고 살기도 힘들다. 야, 또 전쟁인데. 이랬잖아. 이집트는 전쟁이 없는 거야. 이런 삶을 죽어서도 누리고 싶은 거지. 너무 좋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세 신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야, 이게 지형이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달리 만들어주네. 내세 신앙이 발달해가지고 나 죽어서도 나 똑같이 이런 삶 살 거야. 나 안 죽을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나 혹시 죽으면 나 미라 만들어줘?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누리고 싶은 거지. 그 좋은 삶을 누리고 싶은 거지. 그리고 기록을 남겨. 바로 사자에서 죽은 사자. 죽은 자의 서가 글이거든. 죽은 자의 기록이라는 거야. 내가 전생에 이러이러한 삶에서 기억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영혼이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을 해야 될까, 기억을. 그지? 그 기록을 통해서 다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지. 이런 사자의 서.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피라미드. 완전 미로처럼 만들잖아. 미로처럼.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 왜? 내 영혼이 돌아왔을 때 내 몸이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또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뭘 만들어? 스핑크스.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폐쇄적 지역이 주었고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 가지고 농사 잘 됐고 정말 살기 좋고 먹고 살기 좋은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나 죽어서 또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야.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다신교회. 이건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마찬가지지. 메소포타미아도 신정정치고 다신교였잖아. 그지? 태양의 신 라를 주신으로 해가지고 여러 신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이 사람들의 그 글자는 뭐가 있을까? 메소포타미아는 막 전쟁이니까 막 급하잖아. 축축축 쐐기 축축축 뾰족뾰족 예민해 축축축 푹푹푹 이러고 나왔지. 그지? 여유가 있는 거야. 글자 하나 써도 아트. 여유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띠딩 상형 문자. 그림을 그려놓는 거야. 이집트 피라미드 글자를 보면은 이게 그림으로 다 모든 걸 표현해. 여유가 있는 거야. 여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이적이 태어난 사람들은 복 받았다. 이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 그 다음에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또 이제 종이 바로 파피루스. 그저 갈대 숲에 있는 그런 걸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 종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건 서양인들의 입장 속에서는 이게 진짜 최초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종이를 영어로 뭐라 그래? 페이퍼, 파피루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페이퍼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종이를 이제 처음으로 발명한 건 중국이지, 중국. 어쨌건 파피루스. 여기 위에다 이제 글자를 그림을 이렇게 딱 써놓는 그런 모습들. 이집트는 일단 태양이야. 태양신이니까. 그러니까 태양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겠지. 그렇지? 낮에 전쟁이 없으니까 달 볼 일이 없었나? 이 바빌로니아 같은 저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하도 낮에 태양 볼 일이 없으니까 밤에 달과 별을 보면서 이렇게 갔지만 이 사람들은 뭐 태양 그 자체가 좋은 거지. 자,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십진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와 비슷하네. 그지? 그리고 기하학과 측량수. 왜냐면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니까 당연히 언제 범람을 할 것이며 범람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뚝을 쌓을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기하학과 측량수 이런 것들이 발달하더라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집트 문명이야. 어디 살고 싶어? 이집트? 근데 이집트 노예로 살면 어떡하니? 맨날 피라미드만 지어야 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집트 네 아주 먹고 살기 좋았죠. 하지만 이건 지배층이 안에서 그런 거야. 야, 그 피라미드 그거를 쌓는데 그 동원돼서 사는 생각을 해보라고. 이 시대는 계급 사회야. 그 한 사람의 그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있는 거거든.
이집트 왕으로 태어난 건 좋은데 이집트의 저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을 피라미드 쌓다가 죽는다? 그런 게 있어요. 청동기사회, 계급사회 출현, 4대 문명의 이집트 문명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청동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국가라는 게 생겼습니다. 글자를 쓰면서 국가 문명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했고 그 문명들은 주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을 했다. 4대 문명 배웠어요. 그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 문명, 인더스 강과 이제 저 황하문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저 이집트 문명을 묶어서 우리는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달로, 그죠? 개방적 지형이냐, 폐쇄적 지형에 따라서 완전히 달랐어요. 그 다른 차이점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도 지금 사실은 뭐 돈에 의해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그 차별이 좀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그런 출발이 바로 이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청동기 시작되는 그 4대 문명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은 이어서 이제 황허 문명, 중국 문명과 인더스 문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